인류가 던져온 가장 거대한 질문 중 하나가 있죠. 우리는 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 우주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부터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자, 지금부터 과학이라는 탐정을 따라서 우주가 간직한 가장 오래된 비밀, 바로 그 나이를 밝혀내는 여정을 한번 같이 떠나보시죠.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현재 과학계의 정설에 따르면 우리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입니다. 와, 진짜 상상하기조차 힘든 시간이죠? 맞아요. 이게 제일 궁금하죠? 무슨 타임머신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해 보이는 숫자를 알아냈을까요? 이건 거의 우주적인 스케일의 탐정 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최초의 우주 탐정들이 남긴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탐정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잖아요. 우주의 나이를 재려는 첫 시도들도 아주 주교한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학자들을 아주 거대한 모순의 벽 앞에 딱 세워버리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낳기도 했죠.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허블의 법칙이었어요. 1929년에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이 거의 모든 은하가 우리한테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근데 그냥 멀어지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최초의 직접적인 증거였습니다. 이 발견이 품고 있는 논리는 정말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다면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모든 게 한 점으로 다시 모이겠죠? 바로 그게 빅뱅의 순간인 겁니다. 이 아이디어 하나로 과학자들은 우주의 시작점을 계산할 수 있는 첫 번째 도구를 손에 넣게 된 거예요. 하지만 말이죠. 초기 기술로는 저 멀리 있는 은하의 속도랑 거리를 정확하게 재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마치 자욱한 안개 속에서 목표물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가늠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처음 나온 나이는 100억 년에서 200억 년 사이, 오차 범위가 너무 컸어요. 가능성은 봤지만 아직 정밀한 답이라고는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다른 증거를 찾아 나섰습니다. 집 나이를 알려면 집 안에 있는 제일 오래된 물건을 찾아보는 것과 같은 이치죠. 우주에서 가장 늙은 별들의 나이를 재보는 겁니다. 특히 구상성단이라고 불리는 수십만 개의 늙은 별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집단이 있는데 얘네들 나이가 무려 130억 년에 달하는 걸로 책정됐습니다. 자, 여기서 거대한 미스터리가 등장합니다. 당시 팽창률로 계산한 우주의 나이는 약 100억 년 정도였는데 우주 안에 있는 별의 나이가 130억 년이라뇨? 이거 부모보다 나이가 많은 자식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완전한 모순이었죠. 과학계는 정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역설을 해결하고 우리를 현대 우주론의 시대로 이끈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주가 태어난 직후의 모습을 담은 말하자면 우주의 아기 사진 한 장이었죠. 그리고 이 사진 안에 모든 문제의 답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줄여서 CMB라고 부르죠. 빅뱅이라는 거대한 폭발 이후에 우주 전체에 아주 균일하게 퍼져 있는 희미한 열의 흔적이에요. 이 빛은 우주의 청사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걸 분석하면 우주가 태어난 지 불과 38만 년 됐을 때 우주가 어떤 물질로 또 얼마나 채워져 있었는지에 대한 핵심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 CMB 데이터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현재의 표준 이론이 바로 람다 CDM 모델입니다. 이 모델 이름에서 제일 중요한 글자가 바로 저 람다인데요. 이게 바로 암흑에너지를 상징하거든요.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중력을 이겨내면서 우주의 팽창을 점점 더 빠르게 만들고 있다는 개념을 계산에 넣었더니 비로소 그 나이의 역설이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모델이 그려내는 우리 우주의 모습은 솔직히 말해서 정말 이상합니다.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별, 행성, 그리고 우리 자신은 이 거대한 우주의 고작 5%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머지 95%는 아직 정체조차 모르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CMB와 이 람다 CDM 모델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도구를 합치니까 우주 나이 측정의 정밀도가 그야말로 극적으로 향상됐습니다. WMAP 위성에서 플랑크 위성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연구를 통해 오차는 계속 줄어들었고요. 마침내 13억 년이라는 정말 의심할 여지 없이 놀라운 정밀도를 가진 값에 수렴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주 나이에 대해 굉장히 신뢰도 높은 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진짜 힘은
하나의 답을 찾는 데서 그치지 않죠. 그 답이 정말로 맞는지 다른 각도에서 몇 번이고 확인하고 또 의심하는 데 있습니다. CMB 관측이 아무리 정확하다고 해도 과학자들은 한 가지 증거에만 의존하지 않아요. 만약 우리의 이론이 맞다면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측정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만 하거든요. 이걸 바로 교차 검증이라고 부르는데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유럽의 플랑크 위성이 관측한 초기 우주의 빛,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ACT 망원경이 같은 빛을 다른 방식으로 본 결과, 그리고 표준 촛불이라 불리는 초신성의 폭발을 이용해서 현재 우주의 팽창을 재는 방법까지, 이 완전히 다른 세 가지 접근법이 모두 약 138억 년이라는 거의 똑같은 답을 가리킨 겁니다. 이걸로 우리의 결론은 훨씬 더 단단해졌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진 가장 정확한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 오차는 고작 2천만 년에 불과합니다. 138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 앞에서 2천만 년은요, 비유하자면 100년 사는 사람의 나이를 한두 달 오차로 맞추는 것과 같은 정말 경이로운 수준의 정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과학의 여정은 언제나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마침내 확고한 답을 찾았다고 생각했을 때 우주는 우리에게 또 다른, 어쩌면 더 심오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허블 갈등이라는 새로운 수수께끼죠.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가진 가장 정확한 두 가지 측정법이 우주의 현재 팽창 속도에 대해 약간 다른 값을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초기 우주의 아기 사진, 즉 CMB를 기준으로 계산한 팽창 속도랑 현재 우리 주변의 별, 초신성을 기준으로 계산한 팽창 속도가 미세하게 어긋나는 거죠. 이 작은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우주 모델, 람다 CDM 모델에 뭔가 빠진 게 있다는 강력한 힌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물리학의 문을 여는 열쇠일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이 허블 갈등이라는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새로운 도구들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체를 모르는 암흑 에너지의 비밀을 파고들고 중력파라는 완전히 새로운 창으로 우주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단서를 찾고 있는 겁니다. 우주의 나이를 측정하는 여정은 결국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과학이라는 게 단순히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더 나은 질문을 찾아 떠나는 끊임없는 탐험이라는 것을요. 138억 년이라는 놀라운 답을 얻었지만 우리는 이제 암흑 에너지와 허블 갈등이라는 더 크고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과연 저 미지의 영역 너머에는 또 어떤 새로운 우주의 비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